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헷갈리는 기준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이슈앤피플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최근 한 주 동안 경남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청년과 일자리, 거창 구치소와 연극제를 짚어봅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김해시가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자,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써야 합니다. 관리 주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달리해야 하는 건데 아직은 혼란스럽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를 벗은 채 장을 보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약사와 손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안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괜찮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도 상황은 마찬가지. 버스 정류장 곳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버스에 탈 때는 모두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학교와 학원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1인실 등 독립적인 공간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불편하겠지요. 쓰다 보다 또 잊어먹을 수도 있고 써야 될 곳을 안 쓰고 잊어먹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배경 설명과 함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다 보니까 참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신뢰가 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방역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 아마 방역 당국이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믿지 못하지 않을까. 3년 만에 해제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만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기준에 곳곳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분위기인데요. 실내 마스크 부분 해제 주의할 점 없는지 함께 짚어보죠.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사실 방역 당국은 지난달만 해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좀 시기상조라고 봤는데 일단은 해제가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시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해 설정했던 4가지 지표 중에서 3가지가 충족되었고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겠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고 또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 착용 의무를 유지하면서 권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증가와 고위험군의 중증화 위험 증가에 대한 예방과 감시가 중요하겠는데요. 백신 접종이나 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은 낮아졌지만 반대로 높은 전염력으로 매일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전히 상당수 중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서 의무화 해제 이후 인구 집단의 면역력을 높이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대응은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직 겨울철이고 의무화가 해제되어 감염 위험 노출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게 된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개량 백신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반응을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기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아직 걱정 많은 분들도 있거든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스크 착용 이외에도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야겠는데요. 우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고 계셔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감염 예방 효과, 또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게 하는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 그리고 바이러스 배출량과 기간을 줄여서 다른 사람에게로의 전파 위험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밀폐 밀집의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실내 환기와 또 사람들과 한 1, 2m 정도 거리 두기, 또 손 씻기 등이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 등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시고 또 비말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감염되면 중증화 위험이 높으신 어르신, 또 면역 저하자나 기저질환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고위험군 분들이나 또 고위험군을 대면 접촉하시게 되는 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등의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내 마스크가 부분 해제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감염 위험이 높으니까요. 개인 방역 수칙 계속해서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첫날이었던 지난 30일 경남에서는 모두 1,35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양산, 진주, 거제, 사천순입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27명이 입원 치료를, 9,400여 명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5명입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70대에서 80대 사이 환자 4명이 숨지면서 경남의 누적 사망자 수는 1,8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 이슈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리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 교육. 최근 한 주간 경남에서 지속해서 주목받은 키워드입니다. 연간 검색어 상위권에도 대학, 대학생 등이 이어집니다. 지역의 인재 유출은 100만 인구 창원 특례시도 예외가 아닌 상황. 이에 창원시는 새내기 지원금을 발표했는데요. 내년부터 만 34세 이하 대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창원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관내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이 대상으로 3,7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는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관련 조례 제정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전국적인 문제인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의 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와 긴 경기 침체 속에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 소식이 전해진 한 주. 관심을 나타내듯 키워드에는 일자리 증진, 장학금, 관광, 기숙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도 창업, 청년, 기숙사, 맞춤, 투자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청년 창업 기업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 모집에 경남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올해 입교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년 거점 공간과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도 시작됐고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도 시작됐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 교육과 코칭까지 이뤄집니다. 일자리 생태계 구성이 알려지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들, 성과와 만족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경남 한 줄을 달군 마지막 키워드는 거창 관제 홍보입니다. 연관 검색어도 거창의 주요 이슈를 나타내는 구치소, 연극제, 의회로 이어집니다. 위치 문제로 6년 동안 갈등을 겪은 거창구치소가 드디어 오는 6월 정식 문을 엽니다. 거창구치소는 1월 8일 준공했지만 진입도로 보완과 미비한 내부시설 보강 등으로 정식 개소는 미뤄졌는데요. 6년간 지역 갈등의 중심이 됐던 만큼 거창구는 이곳이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지난해 4년 만에 재개된 거창 국제연극제가 보조금 지원 여부를 놓고 군의회에서 소동이 있었는데요. 거창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요즘이죠. 최근에는 연금 개혁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누적된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당초 계산보다 1년 빨라진 2041년. 기금이 완전 소진되는 건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9%로 인상이 됐고 지금까지 25년째 고정된 상태입니다. 2007년에도 급여를 깎았을 뿐 보험료율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연금 개혁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급기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금 인상은 어디까지나 국회 민간 자문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일 뿐 정부 계획은 아니라는 건데요. 보험료를 더 낸다면 보장을 강화할 건지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인상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더 오래 내거나 연금을 늦게 받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텐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낼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연금 제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김해시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대상은 경로당 550곳, 어린이집 403곳으로 한 곳당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김해시는 이번 긴급 지원비를 올해 하반기에 지급할 난방비를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하반기 난방비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LG 헬로비전 경남 가야방송 2022년 4분기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가 31일 경남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 10월과 11월에 방송된 안전 대한민국 특집 뉴스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는 3월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를 두고 후보자 검증부터 선거 이후 조합의 운영까지 연속적인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는 교육과 문화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회의에서 다양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에 저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오전 10시부로 경남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에 내려진 저수온 주의보를 저수온 경보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온 경보는 3일 이상 수온이 4도 이하가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주 한파의 영향으로 당분간 저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